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야. 뭐라고 그랬나요? 영적인 아, 존재야. 그래요.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미샤엘. 미샤엘? 네. 아, 좋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그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되었고요. 마침 이분이 그 음성을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사연의 경우는 그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고요. 외국인 남편과 같이 살고 아이를 낳아 키우신 분인데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분노가 많아서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어서 그 주위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신 그 본인 안에 이런 끌어넘치는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의 아이와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사연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반대로 평생을 그 사랑이 너무나 싫었던 이런 공감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쾌하게 느껴졌던 그런 삶에 그 점철이 되어 있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조금 특이하다 느껴지는 그런 경우였어요. 이런 거죠. 뭔가 자기가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막 안쓰러운 눈빛으로 봐주고 하면 보통은 그런 걸 안 해줘서 상처가 생기고 결핍이 되는데 이분은 그런 부모님이 자신을 이렇게 안쓰럽게 보고 하면 그 눈빛이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제발 그런 눈빛을 좀 안 봐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뭔가 함께 해야 되고 뭔가 같이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싫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다른 동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한 단계 좀 낮아 보이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는 유학을 가야겠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대요.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유학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한 게 그러면 네가 성인이 되는 20살까지만이라도 같이 살아달라. 그렇게 부모님이 애원할 만큼.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 그냥 무작정 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입학을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뭐 그게 유럽이었는데 뭔가 그 언어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무작정 나간 거죠. 그만큼 이런 게 좀 진저리가 난 거예요. 진저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 자기의 그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거기서 이제 어떤 계기로 그 외국인 남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좀 자유스러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외국인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 외국인 남편으로부터 뭐가 좀 일이 풀리기 시작해서 또 뭐 일도 들어오고 뭔가 좀 풀리기 시작하고 이분 표현으로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웃을 수 있고 그래도 되고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한번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 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하던 일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이제 그때부터 참았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를 뭔가 키우긴 키워야겠는데 마치 이게 아이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존재 같고 평생을 그렇게 막 감정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불편하고 살았으니 하물며 아이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이든 타이든 물론 그것이 아주 싫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괴롭고 이것이 터지니까 그걸 또 남편한테 다 쏟아붓고 내가 생각해도 남편을 너무 막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냥 옆에서 보면은 정말 좀 도가 지나치다 할 만큼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거의 그냥 뭐 히스테리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좀 그래야 좀 후련하고
예전에 이분은 아닌데 다른 분의 그 묘사가 그래요. 뭔가 이런 것이 한번 올라오면 정말 이거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그냥 다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느껴진다고.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쏟아내야만 되는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이분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이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내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가 주위 사람들을 망치고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의 배경을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조금 있긴 있었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는 그 어떤 건설 기술자셨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첫 부분의 묘사는 그래요. 이 부분이 첫 묘사는 부모님을 거의 완벽한 존재라고 묘사를 하세요. 굉장히 멋지고 완벽한 존재. 그런데 실제로 그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건설 기술자다 보니까 해외 파견을 많이 가시는데 한 번 나가면 뭐 5년씩 그렇게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던 거죠. 이 어머니도 좀 티는 나지 않지만 어떤 좀 숨겨진 장애가 있는, 그래서 늘 그걸 숨겨야 되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어머니를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지켜드려야 되고 뭐 이런 존재.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그렇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 이분이 그렇게 사랑 없이 살던, 사랑을 거부하며 살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슬픈 얘기를 하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왠지 그 어릴 때 엄마가 나랑 동생이랑 그 혼자 두고 있던 생각이 나면 울컥한다.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조금 그렇게 동생이랑 좀 약간 방치한 듯한 그런 느낌의 삶을 경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면 아이를 찾아가 보니 이 내면 아이가 집 앞에 서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집의 외형부터가 마음에 안 들죠. 외형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화장실도 밖에서 이렇게 좀 약간 재래식 화장실이었나 봐요. 밖에서 멀리 가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집 안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거죠. 그 안에선 아무도 없이 동생이랑 둘이만 지내야 하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물론 어머니는 분명히 계셨어요. 계셨는데 좀 그렇게 좀 방치하는 느낌이 좀 없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동생을 하나 데리고 키우는데 이분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이 동생도 데리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 동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그 어린 것이 어른의 도움 없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큰 짐을 짊어진 거죠. 이분이 표현이 그래요. 동생이 너무나 삶의 큰 짐처럼 느껴졌다고 어린 시절에. 그만큼 이런 것들을 그 어린 것이 다 이렇게 통제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같은 거에 연연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 혼자 이걸 다 헤쳐나가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동생도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강한 존재여야 되고 어머니마저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는 멀리 있고 거의 고아 같은 마음인 거죠. 속으로는. 그런 상태로 그 동생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살다 보니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누군가가 눈치채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불쾌한 거죠. 왜? 난 약하면 안 되니까. 강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따스한 눈빛을 보는 게 좋았겠냐는 겁니다. 이분은 그게 몸소리 치도록 싫었대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분이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동양 문화권처럼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문화에서 적응하는 게 쉬웠겠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그 서양 문화에 대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를 최고로 치는 그런 문화권에 동경하게 느끼고 그런 문화권을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렇게 갔는데 이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한 게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생기면서 이게 다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참 그 부분이 되게 좀 이상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분의 작업이 이제 끝나고 미래의 나를 만납니다. 미래의 나를 만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어요. 굉장히 그 음악을 하시고 굉장히 세련된 분이시고 그런 분인데 미래의 모습은 밭에 있다는 거예요. 밭에서 이렇게 수확물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너무 이것이 너무 의미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소위 말해서 이분 표현이 너무나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고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삶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길진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저에게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그 미래의 나를 만나는데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가 보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쭈뼛거리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쭈뼛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니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웃음이 난다고. 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의 나를 봤을 때 분명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잖아요.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웃음이 난다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물론 이렇게 안쓰럽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첫 반응이 이렇게 웃음이 난다는 반응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참 어린 것이 애쓴다,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그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쭈뼛거려요. 그런 쭈뼛거리는 를 보니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때요? 그냥 웃음이 나요. 아이고, 그래요. 네. 좋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나누면서 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줘. 많이 좋아요. 나누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지 말고 어떤 감정도 네 안에 있는 사랑이 그걸 해소시킬 수 있어. 묵묵하게 가는데.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힘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준다고 자책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너네 아이들은 너에게 찾아온 애들이고 네가 부족하다는 모습보다 네가 주는 사랑으로 크고 있으니까 아하. 그게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온 거야. 이 아이들은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먼저 줬던 아이들이에요. 네? 먼저 사랑을 줬던 아이들이에요. 아, 제가 줄 차례예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현재 씨는 왜 이렇게 쭈뼛거리는 걸까요? 뭘 몰라서요. 그럼 이제라도 당신이 좀 가르쳐줄 수 있다면 뭘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그냥 사는 거. 모든 순간을 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듯이 살아야지. 그나저나 그 이전 과거의 삶은 왜 그렇게 삭막하고 사랑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뭔가 마비된 것 같은. 아하. 그런 이유 때문인지 친정 식구들과도 관계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안아줘야 돼요. 못해준 걸 찾지 말고 그들이 힘들게 하는 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넌 안을 수 있잖아. 너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안 힘들어. 좋아요. 그래요. 그 힘든 과거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꼭 경험해야 되는. 왜요? 그래야지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요. 혹시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같이 손잡고
화내지 말고 살아요. 그래요. 현재 씨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본인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아, 그런 감정들은 진짜가 아니라 그건 분위기야. 분위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숨을 크게 쉬고 그것만 알면 돼. 그게 네 거 아니라는 거. 아, 좋아요. 자, 혹시 앞으로의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 음흠,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음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네가 갈 길이야. 혹시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삶의 후배들이 있다면 그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좋아요. 몰라도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그 사랑은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그래도 의식해서 느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 자신을 음흠. 느끼는 거냐 생각하는 건가 느끼는 걸 주의 말고 음흠. 나 사랑은 안에 있으니까요. 좋아요. 좀 그러지 못해서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그 힘이 없으면 주변에서 와요. 아, 아무것도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그 사랑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그 누구도 포기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좋아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영적이 뭐라고요? 존재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은 사람들 내면이 있어요. 아, 이 영적인 존재들은 그럼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선한 힘이요. 그렇군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형태로 우리 주위에 있나요? 아주 밀집하게 아주 가까이 있는데요. 멈춰있지 않아요. 그래요. 선이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늘 고통이라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악과 고통은 대부분 진짜가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알지 못해서. 좋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강조할 말 있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나누는 건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밝은 거를 그렇게 나가면 그게 나누는 거야. 내 안에 밝은 것을. 네. 좋아요. 그 내 안에 밝은 것을 어떻게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걸까요?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아, 감정은 진짜가 아니고 감정을 다 걷어내면 진짜 사랑과 빛이 딱 보여요. 모든 인간에게. 좋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야. 뭐라고 그랬나요? 영적인 존재야. 아, 그래요.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네. 뭐라고 떠올랐어요? 그냥 미샤엘. 네? 미샤엘. 미샤엘? 네. 아, 좋아요. 그래요. 혹시 저에게 전해주실 말 따로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싸우면서 사는 건 당연한 거래요. 아,
그래요. 지금이 그런 시기니까. 아,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영향력이 있어요. 더 많은 곳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서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집중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집중하기 어려우세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현재 씨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괜찮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좋아요. 좋아요. 5가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깨어납니다. 넷,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놓으셔도 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 되게 상쾌해요. 네.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랑이란 감정을 잊지 말고 어떤 감정도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어. 묵묵하게 가면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현재의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괴로움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너의 아이들은 너에게 찾아온 애들이고 네가 부족한 모습보다 네가 주는 사랑으로 크고 있으니까 그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온 거야. 아, 여기서부터 저는 느낌이 확 그랬어요. 뭔가 네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라 네가 주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크고 있다. 아, 이 말을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꼭 전해줘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었어요. 듣자마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의미가 뭔가요? 당신에게 저한테 먼저 사랑을 줬던 아이들, 이제 네가 그 사랑을 줄 차례야. 좀 시적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겁니다. 이분이 늘 평생을 그렇게 사랑 없이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을 부정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사랑을 먼저 줬다는 거죠. 보통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먼저 줬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네가 그 아이들에게 줄 때다. 아, 참 아름다웠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과거의 의미는 뭔가요? 그랬더니 꼭 경험해야 되는 것들. 그래야지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 남편 관계에서 물었더니 같이 손잡고 화내지 말고 살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남편과의 그 대화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분에게 어떤 빚을 준 존재였거든요. 빚을 준 존재. 스스로 그 얘기를 해요. 나에게 빚을 준 존재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데 내가 그 남편을 너무 막대했구나. 내가 너무 막대하고 있구나. 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앞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남편이든 아이들에게든 간에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이 분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런 감정들은 진짜가 아니라 분위기야.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분위기, 뭔가 상황이라는 거겠죠? 분위기.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숨을 크게 쉬고 그것만 알면 돼.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도 너무 좀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네 갈 길이야. 아, 이것도 참 촌철살인 같은.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네 갈 길이야. 그래요. 오늘 대화가 좀 이렇습니다.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콕콕 찌르는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후배들의 해줄 말이 뭔가요? 그랬더니 괜찮아. 몰라도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어. 지금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은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 이 말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도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떻게 하면 그걸 느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주의 말고 나. 사랑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뭔가요? 했더니
내가 그 힘이 없으면 주변에서 와요. 아무것도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그 사랑을 보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포기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제가 자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들으면서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어떤 좀 심오할 수 있을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그 사랑을 보내고 있다.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누구도 포기되는 사람은 없다. 고통과 악이 더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것도 악과 고통은 대부분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분노가 내 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과 이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있냐고 그랬더니 나누는 건 내가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밝은 것을 그렇게 나가게 하면 그게 나누는 거야. 이 나눈다는 게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밝음을 느끼고 그것이 이렇게 더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아까 그 분노가 다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은 진짜가 아니고 감정을 다 걷어내면 진짜 사랑과 빛이 보여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메시지 전한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 이름이 있나 그랬더니 그 미샤엘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미샤엘. 이게 아마 저 미카엘의 그 다른 문화권의 다른 발음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미켈란젤로를 또 미국 문화권에서는 마이클앤젤로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는 것처럼 철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른 그런 케이스의 호칭인 것 같고요. 이분이 아무래도 좀 유럽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저에게 하신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싸우면서 사는 건 당연한 거래요. 지금이 그런 시기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영향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밖에서는 어떤 소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이 좀 깨지면서 아쉽지만 이 메시지는 여기서 중단이 됐고요. 되게 이제 상쾌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사실 길지는 않았어요. 길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촌철살인처럼 그 짧은 말에 너무 그 뭔가 마음을 확 찍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분이 여태까지 사랑 없이 살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란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상처를 대물림하는 게 아닐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해하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네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주는 사랑으로 크고 있으니까 그게 아이들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온 거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의미는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줬다.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이제 네가 그 사랑을 줄 때다. 이게 정말 듣자마자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사실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상관없겠죠. 모든 부모들은 초보죠. 모든 부모들은 초보입니다. 아이를 미리 뭐 연습으로 낳아보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처음 낳아서 처음 키워보는 아이고 요즘은 아이를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감정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책하게 되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그 자책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아이에게 잘못한 게 아닐까?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상처 준 게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은 그래서 초보이고 어설프고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런 자책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이들은 너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주는 사랑을 주고 자란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너의 부족함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지금은 그냥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에만.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이분 역시도 그랬지만 이분이 삶이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늘 이 사랑이라는 거는 불쾌하고 누군가 나에 공감해 주는 것도 거부하고 불편하고 공감 이런 가치가 너무 싫고 공감 받는 것도 싫고 그렇게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듯이 살던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만큼 소중해진 존재가 생긴 것이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예전처럼 아무한테나 했던 것처럼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런 존재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바로 이게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나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어머니들이 겪고 계시는 그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 초조, 걱정, 자책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큼,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어머님 계신다면 꼭 이 말을 다시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본인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랑을 보고 자란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쌓인 분노가 올라오는 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분노의 감정도 진짜가 아니다. 그런 감정들은 진짜가 아니고 분위기다.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사실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예전 그 무삭제 꼭 봐야 된다 영상에도 그런 게 있죠. 감정에는 인격체가 생긴다고 그러죠. 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거라고 나라고 진짜라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이 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확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분위기라고 표현했죠.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져갈 그냥 잠시 생겼다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감정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그러냐 내가 그렇게 분노있냐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허우적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렇게 허우적대는 과정에 누굴 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아프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의 대로 맞고 상처받았으니까 또 나를 공격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분노 이런 감정들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냥 분위기일 뿐이다. 소위 말해서 그냥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치 매몰되어서 허우적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 바로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네가 갈 길이 된다. 늘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서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늘 할 수 있는지 능력을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 능력은 생기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압축적인 한 문장에 잘 정리해놨죠.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네가 갈 길이야. 이거 너무나 좀 뭐랄까 길지는 않지만 너무나 그렇게 함축적인 말이 자꾸 곱씹게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후배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아무 곳에도 없다. 지금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 사랑은 현재도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힘이 없으면 주변에서 온다. 혼자인 것 같지만 그가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 지금 당신이 알지 못할지라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어디에서 그 사랑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포기되는 사랑은 이 사랑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참 그래요. 너무나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더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대부분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거는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다. 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은 진짜가 아니고 감정을 다 걷어내면 진짜 사랑과 빛이 보인다. 모든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미샤일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요. 좀 길진 않지만 너무나 그 촌철살인 같은 핵심을 찌르는 너무나 또 아름답게 정리된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만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슷한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누군가에게 꼭 전해져야 될 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에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본인 안에 있는 수호천사가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고 말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어머님들이나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책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좀 힘이 되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니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사랑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가시면 언젠가는 그 여러분들에게 도달해 있는 그 사랑들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충만하게 느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여러분들도 포기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수호천사 미카엘이라고도 하죠. 그 미샤엘이 전해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좀 쌓여가는 메시지를 좀 생방송으로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별해서 편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생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더 좋은 영상, 좋은 방송, 좋은 통찰과 깨달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미래에는 뭔가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이런 느낌의 장면을 보였어요. 네. 미래의 느낌 어떠셨어요? 너무 참 의미가 있는 사는 게 참 좋다. 살면은 참 잘 살았다. 좋아요. 약간 어떤 충만한 느낌이 좀 있었나봐요. 본인이 현재 본인을 보니 그 쭈뼛거리는 모습이 조금 우습다는 느낌까지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지금 너무 경직돼 있고 그냥 아직 모르니까 아직 시작하기 바로 저 단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굉장히 심오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 뒷부분의 대화가 혹시 좀 다른 분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음성을 좀 공유해 주실 마음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공개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또 나에게 또 복으로 돌아오는 거고. 네,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고요. 네. 영상 보면서.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유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음성 꼭 들어보세요. 네, 네, 잘 들어가시고요.